이 방송은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잘잘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잘잘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덥잖아요. 네. 저는 밤에 요즘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진심 선생님 더위에 요즘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정말 땀이 막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요리가 끝나면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찬물 뒤집어 쓰고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라는 얘기 나오고 막 땀 비 흘리듯이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진심 선생님 동네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동네에서 일한 지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일해보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통장 일을 먼저 했었거든요. 통장 일 하기 전에 제가 교회 집밖에 몰랐는데 통장을 하면서 마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저의 지경이 조금 넓혀지면서 이제 동네로 점점 좀 들어갔고 일동이 내가 사는 곳이 우리 동네, 내 동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동이 내 동네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일동에서 제가 지금 14년 사나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일동 안에서 제가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박수 칠까요, 우리?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만삭 때까지 유치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을 놓고 이제 아이들만 키우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오롯이 여기에만 올인을 하면. 그런데 나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위층 언니가 이제 통장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세계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통장 활동을 했고 또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을 여기에는 이런 어르신이 살고 있구나. 이 집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장이니까 우리 집만큼은 우리 빌라만큼은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도 하고 정원도 만들고 더 예쁘게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윤진심입니다. 그 행복하게 일하는 내용 잠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가면 땀을 정말 비 오듯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고 계시는 지금 네. 지금 하시는 일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퍼즐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분들을 이제 퇴원을 하면 뭔가 이렇게 갈 곳이 뭐랄까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그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반찬도 이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직접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면 되게 어렵게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되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이분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식을 하거든요. 때로는 힘들어서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만든 음식이 이분들한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막 행복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뿌듯한 거예요. 가지고 가면서도. 네, 나름 정성을 들인다고는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히 잘 먹고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편지 이렇게 도시락에 딱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되게 감동이 있고 한 번은 빈 도시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도시락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안 드셨나? 그걸 당장 풀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한참 차를 운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걸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편지랑 바카스 한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들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 그리고 딱 펼쳤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감동받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 먹을 거를 해주는 사람을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해주는 사람을. 근데 그 옆에서 요리 준비하고 도시락 배달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성함이 윤진심 선생님이시잖아요.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을 담으셨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아마 감사하다는 편지 당연히 윤진심 선생님 먹을 때 먹거리 만들어 주시는 동네 어르신들께 네, 우리 동네 사람이었고요. 자, 신금순 선생님 저는 신금순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저는 네. 저를 소개 그럼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름은 참 촌스럽죠. 신금순이라는 이름이 개명을 해야 되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어디서 나가서 선뜻 저 소개를 할 때 신금순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많이 촌스러웠어요. 근데 차츰 내가 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그 촌스러워도 좀 정겹지 않나요? 좋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반짝반짝 뭐 이런 느낌 나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남자 친구들은 왜 뭐 그 유행가 가사에 뭐 금수나무 있구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만 보면 그런 이름을 탁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놀림감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겹고 내가 좋은 이름이다 생각하고 그냥 개명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 저 이제 금순이라는 이름 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서 어쩌면 금순씨 그렇게 듣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70이 오래됐는데 근데 내가 이제 동네 일을 하니까 통장님 신통장이라고 얘기를 다 해요. 제가 한 15년 정도 통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에 뭐 구석구석 다 알기도 하고 이제 알죠. 그래서 신통장으로 통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이제 신근사님. 네. 근사님으로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신근사님으로 통하고 또 이제 뭐 집에서 많잖아요. 며느리, 딸, 아들, 엄마, 며느리, 와이프, 뭐 할머니, 근데 많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102세되신 친정 어머니를 사실은 부족하지만 모시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근데 제가 좀 까칠한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좀 성격이 무난한 그런 성격은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남 도움 받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거고 남한테 미루지 않고 그런 좀 성격이라 무난한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막 눈도 어두우시고 귀도 어두우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이신데도 우리 어머니가 진짜 대쪽 같은 성격이세요. 이 연세에도 지금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시거든요. 딸 도움을 받고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막 화를 내요. 왜 엄마 그 딸이니까 딸이잖아요. 저희가 5남매예요. 근데 제가
하여튼 잘 모시든 못 모시든 모시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저보다 사이를 보면 한 번 울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범만 보면 아범을 만날까봐. 근데 이제 저희가 4층에 살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1층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어머니 기거하시게 하시고 제가 이제 반찬 같은 거 다 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7시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려가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머님 밥 챙겨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야 내가 아범 볼까봐 아범만 보면은 내가 나갔다가도 아범 보이면 아범 차가 있으면 차가 들어오는 거 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르신들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엄마 마음이 아닐까, 어르신들 마음이 아닐까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그 말에 너무 많이 울게 되고 마음 아프고 우리 어머니도 대쪽 같은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불러지는 이름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다 이게 하는 일이 많으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뭐든지 완벽한 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희 엄마 떠올리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어르신들 만나면서 계속 어머님, 아버님 또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 그쵸. 우리 모두 다한테 다르게 다 다가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란 선생님. 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행복한 길동무로 활동을 하고 제가 이런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경쟁사회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 이제 일동에 온 지는 거의 이제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막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그냥 꾸준히 뭐 경쟁사회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문외한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폐업을 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제가 하던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플러스 3이 되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 그래서 또다시 이 나이에 나가서 다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럼 과연 뭐를 해야 되나? 뉴스를 보면 뭐 시니어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까? 저런 가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주민센터나 시청 이런 데다가 이제 구직 등록도 해보고 시청을 가니까 그 전에 무슨 일 했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원이. 그래서 이제 무슨 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일 하세요 그러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안산 시니어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이제 가서 그때가 마침 접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접수했어요. 보니까 뭐를 할 수 있는가가 뭐 직종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령대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컴퓨터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조금 해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 나이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게 호동초 앞에서 그 스쿨존. 이제 아침에. 네, 그게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거를 이제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됐어요. 됐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행복 마을 분들 퍼즐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셨을 때 그분들도 아침에 이제 거의 다 만나요. 이제 그분들도 활동하러 나오시고 또 스쿨존에서 또 이것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 분하고 이제 매일 보니까 매일 인사를 하잖아요. 예, 한 분이 언니 이제 그 행복 길동무 이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그래갖고 퍼즐을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아침에 팀장님 출근하시는 걸 제가 매일 봤어요. 집이 곧 넘어 어디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아,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보이시한 스타일이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2년이 돼갖고 이제 길동무를 의료사회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안 됐어요. 대기자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서 길동무가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육 받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한 가지 집중을 하면 좀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을 좀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진짜 걱정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짝꿍 쌤하고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분은 또 친정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내가 보조하는 역할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길동무가 시작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2년째 정례쌤 뵙는데 네. 그런 일을 다른 일을 하셨다는 것도 몰랐고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만났다는 사실도 오늘 새롭게 알게 돼서 네. 이게 이렇게 같은 동네 사니까 이렇게 다들 서로 얼굴 마주치고 막 다 그러나 봐요. 되게 신기한 네. 신기한 그렇게 해서 그 행복마을에 있는 계시는 분 때문에 2년이 돼갖고 퍼즐까지 와서 이제 길동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제가 정례쌤한테 궁금해가지고 우리 얘기 길동무 네. 얘기랑 어르신 만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선생님 저기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랑 네. 지금 길동무 하시면서 좀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 짐작이 되면서도 네. 궁금해졌어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이제 활동을 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라던가 또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았거든요.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뭐 어디 갔다 오시는가 보다 그냥 이제 이런 그렇게 그냥 무관심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전에 일은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그 부동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르신들의 이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직업상. 그래서 이제 뭐는 뭐 장단점도 있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하시나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노인 심리 상담사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을 따볼까? 그러면 조금 알 수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이게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좀 공감도 하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이렇게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좀 뒤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진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네. 어떻게 약간 좀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가 네. 관심이 생기는. 아직도 이제 좀 미흡한 점이 많죠. 왜냐면은 어르신들 각자가 다 개인 성향이 다르고 생활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아직도 배워가는 어르신들한테 배워가는 것 같아. 네.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근수 선생님 통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또 네. 저도 사실은 정례쌤하고 비슷했거든요. 제가 어르신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동네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까 하루 종일 제일 길 가다 많이 마주치는 분이
어르신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알게 된 거는 여기 뭐 길동무 선생님들 때문에 네. 제일 많이 알게 됐는데 두 분은 이제 통장도 하셨으니까 저나 정례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우선 금 선생님 어떠셨어요? 통장 할 때도 동네 속속들이 어르신들이 눈에 보이셨는지. 그렇죠. 그쵸. 저희 동네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바로 동네에 경로당도 있고 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고 이제 어른들이 경로당이니까 좀 제가 이제 경로당에 처음에 개원할 때 총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른들도 거의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쪽 어르신들은 건물주들이 꽤 계세요. 경도당 오시는 어르신들. 네네네. 서울에서 이제 네. 이렇게 사시다가 노후에 이제 임대를 해서 좀 편안하게 노후는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새 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당당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 피해가지 못하는 거는 건강이에요. 암만 돈이 많아도 관절이 안 좋으시고 또 많은 질병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만성 질병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행복한 길동무를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 뵀을 때도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몸은 아프셔서 막 고통이 있으신데 잠까지 못 주무시면 얼마나 더 배가가 될까. 고통이 많이 힘드시겠고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건물주들 이렇게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4층에서 혼자 사시거나 부부가 사시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서 좀 여유로우시고 당당한 거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새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사세요. 독거 노인이시잖아요. 이게 그분들은 이제 그 이제 나라에서 이제 수급도 해주시고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야야, 저기 통장님 어디 어른들한테 이렇게 월 30만 원이 넘는 연금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 연금을 줘서 나라에서 먹이 살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어느 자식이 30만 원을 넘게 달달이 줄 자식이 있으며 또 그 30만 원 넘는 금액을 내가 달달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손이 부끄럽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급자인 것도 좀 감추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통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반찬 배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급자들이 또 나오는 물건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드리기도 하면 고마워도 하시지만 부끄러워도 하세요.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보다 낫다는 거. 나라가 나를 먹이 살리고 있다는 거 고마워하시고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출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감추셔요. 이제 자녀들이 누가 딸 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은 있지. 여러 명 있지.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 이제 좀 친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행복한 길동무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스스럼 없이 이제 얘기도 하시고 속내도 드러내시고 말씀도 하세요. 아들은 소용없어. 아들 하나 있는 거 뒷바라지 다 해놨더니 내 있는 돈까지 다 털어서 내 노후가 이렇게 됐어.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딸들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딸들은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아들들보다는 따님들이 더
헤아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을. 그래서 이제 내가 딸 된 입장으로서 좀 엄마한테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 까칠한 성격도 좀 죽이고 엄마한테 정말 내 속내를 드러내면서 엄마한테 표현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딸들 자랑은 대부분 한 명 정도의 딸들 자랑을 하세요. 이제 우리 딸이 해줬어. 우리 딸이 반찬을 해갖고 왔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이제 어른들을 이제 부류가 딱 달라져요. 이제 좀 당당하신 분들, 조금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내가 옛날에는 그치. 이래봬도 이래봬. 좋은 시절이 왕년에는 예,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는 꿈도 있었고 그 한 시절에 풍미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초라해 하시고 또 자신 없어 해 하시고 또 거기다 우울증이 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 세상이 즐겁지 않다. 갈 곳은 있다.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면 너무 가슴 아파요.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다가올 그런 날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고요. 어른들을 만나 뵈니까 어른들을 더 공감하게 되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그 기분을 약간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는 그런 일을 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놀랬던 게 불면증 약을 절반이 드신다고 하니까 이상이 많이도 드세요. 드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상이 아픈 드세요.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 다 같이 가는데 어떻게 사시나. 맞아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들수록 이제 아픈 것만 남아 있다는 음. 말이 불면증이라는 말이랑 맞아, 확 맞아, 와닿으면서 맞아. 진심 선생님 아까 이렇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시고 대단한 일을 하는데 자식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기동 쌤들 보면서 저는 이제 거기 안에 제가 직접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 공유 부엌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그 반찬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날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누가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못할 걸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그 많으신 분들이 150명의 그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분명히 길동무 일하고 가정 일하고 되게 어려우실 텐데 5시인데 3시 반, 4시 반 뭐 이렇게 오세요.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왔으니까 그냥 조금 하지 뭐 이러면서 일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일을 했어 또 저런 일을 했어 그리고 오늘 이거 녹화한다 그러길래 지난번 것 좀 들었거든요. 근데 서운했던 것이나 억울했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자녀들도 못하는 자기 자식들도 본인한테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고마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이렇게 좀 나쁘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나쁘다 생각 들죠. 들었는데 이제 그 어른들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이들도 크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학생이 둘이고 중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조금 해볼까 해서 이제 저는 원래 하던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오후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해서 오후에 일하는 일을 찾으려고 미종사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만 끝나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딱 이력서랑 다 써놓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소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데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뭐지? 근데 저의 조건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빼주시고 병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또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볼 수 있게 되고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사실은 그런 걱정도 네, 되죠. 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기에 거기는 늘 이렇게 베푸는 것만 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딱 왔는데 제가 만성 질환처럼 소화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찬물 진짜 그냥 정신없이 먹다가 찬물 한 컵 딱 딸깍 마시면 한 2시간 후에 신호가 와요. 머리가 아프고 그때부터 체하고 막 3일 고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면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 먹을 수 없잖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일을 딱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화도 잘 되고요. 한 번도 소화제를 먹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얼음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밤에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줘. 근데 우리 남편이 이게 뭔 일이에요? 남편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늘 냉장고에 채워놓는데 자기 경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게. 계속되니까 그 내 몸의 질병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나이가 나이인지라 죄송합니다. 나이가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서서히 다스려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도 딸이 넷이에요. 우리 형제가.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엄마를 저희 딸들이 모셔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모시고 저는 거기서 서포트를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딸네 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사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런데 엄마가 되게 감사한 거는 엄마가 약간의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식처럼 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셔왔는데 처음에는 그 치매라는 것들을 제가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맞아. 우리 엄마가 치매? 그렇대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게 그래서 엄마가 낮에는 괜찮은데 오후 해가 어스름할 때쯤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아이고 그님이 오셨네 이러는데 저 혼자 엄마랑 이렇게 막 대면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막 화냈어요.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시거나 아니면 되게 막 그 표정이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전화 왔네. 그리고 바꿔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오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내과에다가 뭘 열어놓고 왔는데 비가 온다? 이러는 거야. 어떡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오빠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좀 전에 비 오기 전에 얼른 걷어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래 이걸 인정하면 인정하면 맞아, 그러네요. 편한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엄마의 치매를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딱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뭘 하면 이제 엄마는 농부셨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어느 철이 되면 뭘 심어야 되고 어느 철이 되면 뭘 해야 되는데 그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텃밭에다가 우리 그 빌라 텃밭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봄이 되면 일부러 상추랑 다 심었어요. 열무랑 다. 그래서 밭을 깨끗하게 딱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되게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가면 엄마가 아유 이것도 심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전에 내가 다 심어놓고 왔지? 그리고는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현명하시다. 잘했다. 그러면서 고마워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고마워 이 한마디 그냥 끝인 거예요. 이 인정함이 엄마를 되게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구나 라는 그런 후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너무 몰랐어. 미리 할 걸. 어떡해. 미리 했으면 이때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 텐데 아. 못 해가지고 제가 막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줌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그 교육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랬어 이러면 막 같이 공감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알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여기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손 이렇게 만져드리고 어깨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꼭 안아줘요 제가. 그러면 우리 이제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안아줘 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도 왔는데. 그러면 맞아. 뒤에 가서 살짝 이렇게 안아드려요. 그러면 잘하신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우,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시네. 아유, 어떡해. 지혜롭게 감사- 잘하시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네. 네. 그 어머님이 지금 진심쌤이 일하시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엄마는 우리 딸들한테 늘 그랬거든요. 저기 어머님을 모실 수 있으면 니네가 모셔라 그래요. 우리 큰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 결혼하면 애도 항상 셋을 낳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딸이 넷인데 다 애가 셋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어떻게 애를 셋이나 낳았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면 셋 낳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낳았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고마워. 그렇구나. 막내세요? 아니에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시네. 도시락 어른은. 배달을 이렇게 가면 어르신이 왜 우리는 일이니까 급하니까 좀 얘기도 들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빨리 배달 다르다. 나가는 네, 거죠. 맞아.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가면 나랑 놀아주고 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외로우시니까. 제가 네. 그분을 제일 마지막 코스로 가거든요. 근데 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이 늘 분주해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랑 좀 놀아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박스를 들고 집 앞에 딱 갔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 거예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베란다로 박스를 들고 가서 넣어드리고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너무 그리웠던 것들 막 표현하시는 거였어. 어르신 제가 빨리 가야 돼. 이러면 이제 막 너무 아쉬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오늘 조금만 놀아줄게. 그리고 우리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 맞아. 거예요. 그러시죠. 속내 다 내놓으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달에 가면 그 제가 이렇게 차 다니까 핸드폰 가방 하라고 그 가방 떠가지고 주시고 거기다가 그 예쁜 말 그 카드도 넣어가지고 복사해서 일부러 넣어놓고 기다리시다가 그거 주시고 이번 달에는 가니까 제가 15일마다 온다고 했는데 한 달분을 다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2번 온데 왜 한 번만 오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거 드리고 다음에 놀러 올게요. 이러는데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달 방송하고 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했었냐면 이 길동무들 그 어르신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 하면 안 되겠다. 네. 60대, 70대는 돼야지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겠다 그러는데 진심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60대, 70대도 아니. 우리 너무 알싸한 동생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어르신들하고도 너무 막 진심으로 다 하셔가지고. 제가 워낙에 시골에 살아갔고요. 70대 어른들이랑 좀 통해요. 저는 제가 작년에 정댕쌤한테서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뭐냐면 정댕쌤이랑 그분들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도 들었고 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좀 되게 힘든 기억이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 게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어갖고 이제 저희 짝꿍 쌤도 힘들고 저도 이제 또 힘들었고 근데 가면 이제 늘상 이제 혼자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어르신이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방에서 주방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 거기가 2층이었거든요. 이제 계단 하나도 내려갈 수 있고 또 있다 보면 또 2개도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활동지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걸 못 해요. 또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제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갈 때마다 나 먹고 죽는 약 좀 사다 줘. 그러니까 계속 그러셨대요. 네. 갈 때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좋은 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저희 감옥 가요. 그럼 누가 알아 그거를? 요즘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 먹고 주는 약 사다 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식증까지 생긴 거예요. 이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가서 이제 막 이 밥이라도 조금 끓여가지고 그 미음이라도 좀 드시게 그렇게 해서 간장이랑 이렇게 해서 조금 드리면 한 2숟갈 이렇게 드시고 그만 먹어 안 먹어 못 먹겠어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심해지시고 요양보사님이 이제 모시고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좀 섭섭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 따님을 만났어요. 따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친정 엄마 이제 보러 왔더라고. 그래서 딱 마주쳤거든요. 마주쳤는데 다른 자식들 같으면 여기 웬일이에요? 누구예요? 저희를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래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딱 만났는데 저희 바빠서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딸이라고 그랬는데 큰딸이 왔다고 했는데 왜 저러시지?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저는 딸이 하나인데 좀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제가 저희한테 좀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냐, 뭐 우리 엄마하고 뭐를 하시냐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머님 상태가 이럽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되는데 그 따님의 행동이 저한테는 좀 섭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근데 계속 갈 때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갔어요. 또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2번도 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제가 이제 어딜 갔다 오는데 그 어르신이 상가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내가 그랬더니 나 여기 병원에 왔어. 그래서 보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자기 차로 이제 병원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 받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걸어가신다고 거기에 이제 잠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부축을 하고 어머니 한 걸음만 하면서 길을 건너서 이제 요양보호사님 차에 이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게 저의 마지막 됐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메모장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어르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좋으시냐고 그렇게 좀 써놨어요 지금. 그 어르신이 걱정도 되면서 또 저희가 속상하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하자는 대로만 조금만 하셨어도 상태가 그렇게 악화가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제 막 많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그랬고 지금도 그 어르신 앞에 이렇게 지나오면 집 앞에 지나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네, 제일 마음이 아픈 그런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질동무. 그러니까 매번 죽는다고 약 사달라고. 그래도 마지막에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마지막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아까 진심쌤도 막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참. 금순 선생님 그 길동무 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좋은 기억도 있고 진짜 기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짝꿍 쌤하고 8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잖아요. 근데 다 각각의 개성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성향을 좀 파악하게도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하나 그렇게 이제 바라보다가 차츰차츰 마음문을 열게 되고 당신도 이제 뭐 마음문을 열면서 저희를 대접하기도 되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부담스러워 할까봐 물도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가면은 엄청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려고 이렇게 정을 베푸세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우울증이 좀 계신 분들이 어쩌면 제 생각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래요.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은 소풍 나온 길이잖아요. 소풍길이 결코 길는지 짧은지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또 다른 그런 또 하늘나라가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하기도 그쵸. 해요. 근데 그쵸. 그렇게 어르신들은 좀 안타까운 게 저처럼 그런 소망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는 게 너무도 무의미하고 몸도 아프고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그 작은 방에서 대부분 다 홀로 사시잖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보기도 날도 뭐 비가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뵈면 그냥 옷은 대충 입으시고 이렇게 있는데 무기력해 계세요. 그런 걸 보면은 우선 내가 딱 들어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속내를 내가 잘 드러내지를 않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런 모습이면 이게 이제 본인들도 얘기를 하세요.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제 뭐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러시는 분들 보면 좀 소망을 갖고 그 사는 날까지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너무 이제 이 세상이 연세 드셔 젊을 시절에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자녀들 다 보내고 혼자 있으니까 시간 있지 몸은 병들었지 힘드시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대비시켜서 보게 되고 그래.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소망이 있어서 종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코 돌아갈 길이 있는데 분양집이 있는데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최악의 길로 생각을 해서 그냥 끝내고 싶다. 이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주 신나요. 가면은 우리 딸이 오늘은 와서 밥 사주고 갔고 사이가 와서 모래를 사와서 갔고 또 뭐
이번 주에는 또 어느 며느리가 뭐를 팥죽을 해왔고 가면은 뭐 자랑이 떨어져요. 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을 좀 대비하게 되면 그래도 외롭지 않으시구나. 자녀들이 자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찾아뵈서 참 복받은 분이세요. 얘기를 해요. 아, 효제 혼혈을 둬서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대비를 하면 저도 자녀잖아요. 저도 자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좀 진 선생님처럼 잘 헤아려야 되겠다. 지혜롭게 대처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저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른들을 뵈면서 저 자신도 조금 많이 더 낮아져야 됐고 어머니께 하는 그런 지혜도 터득해야 되겠고 또 어르신들한테 또 많이 힘든 세월을 사시면서 어떻게 됐든 다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은 한바도 엄청 크잖아요. 뭐 비록 농사를 지셨거나 뭐를 하셨던 간에 맞아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도 되고 또 우리는 또 풍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 풍요를 즐기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세요.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막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라에서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 얘기인데 저는 살아온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약간 그때 또 어르신 기분 약간 전환하는 의미로 왜 어르신들이 또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맞아. 재밌기도 하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저희 잘잘잘에 글 올리신 글 보면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대추방망이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대추방망이는 뭘 말하는 거야? 대추방망이? 대추방망이처럼 대추방망이. 예쁘다고.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고 그래서 대추나무가 그런 단단해. 대추방망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그런 되게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또 놀라운 게 그렇게 춤바람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혹시 뭐 춤바람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진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내려가가지고 저희 엄마가 부산에서 혼자 계시는데 엄마도 옛날에 젊었을 때 미니스커트 입었어? 나팔바지 입었어? 그러면 이제 엄마 되게 겸연쩍어 하시면서 막 말씀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런 것도 되게 새로운 얘기인 것 같고 춤바람 얘기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춤바람이 많이 나셨는지.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좀 재밌는 얘기? 재밌고 웃긴 얘기? 춤바람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 들었던 얘기래도 춤바람 얘기는. 근데 춤바람이 좋은 게 아닌가? 난 재밌던데. 남편들이 춤바람이 재미있고 남편들은 또 바람이 많이 나죠. 네. 남편들도 춤바람 난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고 슬픈 얘기? 좀 화나는 얘기가 화난 얘기라도 합시다 우리. 아니 그 어르신이 네. 그 젊었을 때부터 춤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댄스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0이 넘었는데 어머머.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농사철이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논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농사 일을 포도 농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을 하시다가 그분은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래서 보면 그 시간이 남편분이 사라지신다고? 시간이 되니까 그냥 나가서 백구도 신고 정장 쫙 하고 그러고 나가신대요. 나쁜 춤바람. 그래서 본인은 강사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춤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그 거기 춤 강사로 있으면서 그 제자분이랑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제자분이 약간 그 옆에 짝꿍처럼 그렇게 와서 아녀자처럼 와서 그 일을 다 해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거로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람도 사귀고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여자분인데 아. 지금도 그 농사철이 되면 거기 와서 며칠을 묵으면서 일을 다 아, 해요. 중요한 거. 오.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따라다닌 거예요? 능력 있는 나빴네. 그러니까 분이. 능력 있는 분이네. 춤바람은 별로 좋은 생각은 없는 능력은 있지만 나빴네. 그 엄마는 얼마나 그래, 슬펐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우측하겠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돼요. 막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 왜 이렇게 바람은 많이 피시고. 아, 근데 네. 저희 그 고모부가 지금 86세세요. 네. 근데 2월에 고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근데 평생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사신 거예요. 음. 근데 고모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음. 이제 눈을 감아도 음. 편하게 음. 빨리 눈을 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셨대요. 음. 그런데 고모가 정작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모부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카들이잖아요. 조카 딸들인데도 한 번도 말을 놓지 않으세요. 아 우리 조카님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랑 이렇게 저랑 있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노인정을 가고 또 이렇게 주말 농장처럼 농사를 지으세요. 밭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고모랑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모가 안 계시잖아. 그렇지.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겠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모부 그러면 우리랑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오전에 시간이 돼서 고모부 몇 시에 만나요 이러면 제가 이제 9시에 만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8시 반부터 나오세요. 주일날은 8시 반이고 수요일날은 9시 반에 만나거든요. 9시 반까지 오세요 해도 꼭 9시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고모부가 여기에 치매 붙여서 막 열심히 다니고 거기도 이제 생활관리사 길동무들이 다 이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다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종교잖아요. 안 믿는 아들이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이렇게 거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태클을 거는 댓글 거죠. 거지. 맞아. 근데 이 아버님은 이제 그거를 내가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그렇지, 생각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조카님 제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까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고모부 저도 지금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 조금 있는 거 담고 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반이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반인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랬더니 가도 잘 모르겠고 멀뚱멀뚱 있어서 그렇긴 하지.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들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안 하지, 맞아. 그러더니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면 집에서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고모부 그 오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 자꾸 이렇게 안 갔으면 하는 아들이 주말마다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방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어른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든데 힘드시지. 자녀들이 데려가니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말씀 못 맞아, 하시고. 맞아. 그리고는 못하시지. 오셔가지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3주 동안 아프신데 어제도 전화를 드렸더니 몸은 너무 아프대요. 근데 여행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데 가고 여행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야 여행도 지네가 좋아서 지네 즐기려고 오는 거지 나 생각해서 오겠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속마음이시지. 그래서 제가 맞아 고모부 여기 좋은 데 가면 고모 더 생각나죠. 아유 우리 마누라 있을 때 이런 데 왔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 들죠. 맞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게요. 고모부 자식들은 100번 부모님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도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모부가 고모부 인생을 마지막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욕먹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탁 대놓고 말씀을 안 하세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 마음이 되게 마음이 어렵고 사실은 어른들이 우리 2걸음 걸을 때 1걸음밖에 못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공원에 가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이 막 가다가 멈추면 딱 서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걔가 어떤 행동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러고 지나가고 또 막 그러잖아요. 혼자 저 지나가다가 아휴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저랬을까? 나 바빠서 맨날 이렇게 끌고 다니기 바빴는데 저렇게 강아지 키우듯 자녀를 키웠으면 훨씬 복받고 살걸? 이런 마음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발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은 엄마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 조금 내려놓고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가 몸은 힘들고 그런데 그런 몸이 아프니까 고모가 더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런데 우리 그 혼자 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더라고요. 방에 우두커니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든대요. 그렇죠. 차라리 병간호를 하던 그 남편이 누워 있을 때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거마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따뜻하시다 그러시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하고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혼자서 계속 그래서 길동무가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님이 계셔야 하고 맞아요, 통장님이 맞아요. 계셔야 되고 맞아요.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제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도 이게 또 막 어떤 부분에서 또 성질이 팍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이고 엮여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맞아, 이게 진짜. 꼭 뭐 길동무란 이름이 아니어도 꼭 진짜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자식들이 선생님들 하시는 거를 잘 알고 얘기를 들으면 자기 엄마도 잘할 텐데.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이 또 힘드시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이 더 찾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녀들도 그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낯설지. 우리도 이제 그런 자녀들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저도 나이 들면 이런 선생님들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된 마음으로도 더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 안 끊어준다. 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요즘 조금씩 어르신들 만나는 재미가 조금씩 생겼어요. 저는 진짜 어린이 청소년들 만나는 사람이라 어르신은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생기면서 저도 제가 한 20년 있다, 15년이나 20년 있다가는 저도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돼야 돼. 어르신들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선생님 두 분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얘기 좀 해주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하겠죠? 두 분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저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뭐 공감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냉정한 편이고 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무슨 말을 들으면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저 이면에는 뭐가 또 있을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면을 먼저 제가 생각을 하는 지금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해지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정말 완전 반전이에요. 저는 내 생애에 반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멋지다 반전. 네, 지금은 이제 2년 차니까 마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어디를 가던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르신 댁에 가면 이제 작년만 해도 무슨 말 해야 돼?
이 어르신의 표정이 왜 저래? 왜 저런 말씀을 하셔? 온통 그런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니까 한결 어르신들 대하기가 제가 편한 거예요. 와. 제가. 진짜 그래서 내 성격상 내가 이렇게 된 게 완전 나는 반전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뭐 진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도 계속 들어가면서 또 몇 년 후에 제가 겪어야 될 그런 미래의 진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야 되고 뭐 진짜 안부 전화라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진짜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듣냐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좋겠다로 들려서 아무나 저렇게 되나 저는 듣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오늘은 이제 내일은 어느 어르신 댁에 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 댁에 이제 성향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동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얘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 다르니까 그 어르신한테 맞게 오늘은 가서 이 어르신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미리 이제 준비도 하고 챙겨서 가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지. 하다 보니까. 네. 금수 선생님. 저도 어떤 사람이라고는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공감을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듣는 길을 많이 열어서 어르신들이 줄줄 말씀 수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세요. 네. 두수도 없이 하시는데 그걸 잘 들어주는 길을 열어서 공감을 잘 해주면은 어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해요. 네. 누구나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네.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저희 이제 1시간 넘었다고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2가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 일단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매번 똑같은 말 하지만 그게 진심이니까 잘 웃는 나이 들면서도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저는 항상 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진짜 웃는 사람 되는 거 되게 힘든 일이다. 맞아.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진심 선생님. 저는 그 여기 안산으로 이사 올 때부터 저희가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랑 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털을 옮겼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무 놀라워요. 다음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늘 제가 있던 자리에서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 빌라에서 트러블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맨발 벗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사 오면 되게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리면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제가 죽을 써서 드리거나 이제 남편이 전을 되게 좋아해요. 부침개를 붙여서 이렇게 한 장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뭔가를 주세요. 농사 지으시거든요. 토마토를 여름 내내 대주시기도 하고 호박을 내내 따다 주시기도 하고 그럼 그걸 또 이렇게 썰어서 또 부침개를 붙여다 드리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빌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안녕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제가 인사하면 한 번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이미 였으면 그러시고 좋겠습니다. 이미 그러시고 네, 네. 정대 쌤 어떤 사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좀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작년부터 계속 겸손하세요. 나는 공감 못해요. 막 이러시는데 네, 얘기 맞아요. 들어보면 안 그게 저예요. 제가 진짜 공감을 잘 안 해요. 네. 저만의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로 제가 그게 많이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이거 활동하면서 아, 공감하는 거를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이제 돼야 될. 근데 겠죠? 오늘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고개 끄덕여주시고 얼굴 표정에는 공감 적혀 있으시니까. 저럴 때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이제 이게 와 닿아야 되는구나. 이제 뭐 그런 긍정의 표시 같은 거. 저 공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금순 선생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랬으면 제 소망이거든요. 근데 머물렀던 자리가 지저분한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아니. 생각이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도 얘기 듣다 보니까 되고 싶은 게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동네 사람들에게 한마디씩인데 동네는 그냥 진짜 아까 뭐 팀장님 왔다 갔다 하다 길거리에서 기억나는 사람도 동네 사람이고 어르신도 동네 사람이고 옆에 빌라 이웃도 동네 사람이잖아요. 한마디씩 이제 깔끔하게 뭐 안녕하세요 하셔도 되고 한마디씩 딱 하고 저희 이제 끝내는 거로 할게요. 진심 선생님 동네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잘 지내시죠? 네, 저희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좀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미흡 하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뭐 길 가다가도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같이 좀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럼 또 저희가 또 좀 안내도 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아는 체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 행복한 길동무를 하고부터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혼자 가시거나 두 분이 가신 어른들을 뵈면 아 저분은 어디 사실까? 혼자 사실까? 그리고 말을 또 걸게 돼요. 아 어디 사세요? 그리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근데 어디 사세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하면 혼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게 관심이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누군가 그렇게 말을 걸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제 저는 동네 분들이니까 세 분 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방송하면서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못하는 일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단원 FM에도 감사를.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심란하고 속상하고 막 힘든 거 있다가도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이러려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모습이 또 이렇게 단원 FM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 네, 좋아요. 자, 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제 방송 끝내고 음악 틀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